자, 8번.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이다. V2는 V1보다 크다. 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을 준비한다. 염산 V1ml에 수산화나트륨 10ml를 넣는다. 자, 고랬을 때 지금 이온 수비가 1대1 대 1이에요. 염산에다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칼륨 이온이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온 수비가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에 염산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보니까요. V2는 V1보다 크다라는 힌트를 사실 시험 볼 때 못 본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꼼꼼히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나에서 다루갈 때, 자, 이 문제에서는 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는 없고 용액의 액성이 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때려 집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출발하면 결국 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흔한 산성부터 찝어볼까요? 자, 얘가 산성이라고 했을 때 전체 이온의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이죠. 산성에서는 음이온이 누구밖에 없어요? 염화이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수소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될 터이지. 그치? 자, 그러면 5번, 다루 갔을 때 수산화칼륨 10ml가 들어가요. 여기서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며 이후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1대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 1에 해당하는 아이 나트륨, 2에 해당하는 아이 염화이온이라고 했을 때 역시나 전체 이온의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이죠. 그러면 반은 양이온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양이온, 이렇게 음이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수산화 이온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칼륨 이온이 됩니다. 성립합니까? 자, 성립하네요. 칼륨 이온이 2개 들어왔고요. 수산화 이온이 2개 들어왔는데요. 수소 이온 하나 없애고 수산화 이온이 하나 남았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다해서 나눠갈 때 이번엔 산이 들어오죠. 그러면 분명한 건 구경꾼 이온인 염화 이온이 추가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염화 이온이 추가가 되고요. 칼륨 이온은 그대로예요. 그치? 그러면 칼륨이 최소 2개일 때 염화 이온은 그거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개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이온? 염화 이온이 됩니다. 얘가 칼륨 이온이 되겠죠. 자, 그럼 전체 이온의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이거든요. 4개가 모두 다 염화이온이니 이것이 모두 다 양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1은 나트륨, 또 하나 1은 수소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가에서 첨가한 무슨 이온이? 염화이온이 2개. 자, 다에서 라로 갈 때 염화이온이 2개에서 4개로 몇 개가 추가됐죠? 2개가 추가됐죠? 그래서 염화이온이 2개가 추가돼서 4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에서 들어온 염화이온과 라에서 들어온 염화이온의 개수가 같으니까 V1은 누구랑 같아야 돼요? V2와 같아야 돼요. 그럼 답이 1이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 이거 따지는데 선생님이 설명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얘가 무슨 성이 되는 거예요? 염기성이 되는 거죠. 염기성 수용액에서 누가 있습니까? 전체 이온의 반은 음이온, 반은 양이온. 하나만 양이온이 되려면 얘가 나트륨, 그쵸? 나머지 이온이 수산화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나에서 다뤄갈 때 수산화 칼륨이 들어왔고 염화 이온과 나트륨은 1대1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트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이렇게 1대1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온의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이니까 이렇게 두고 음이온, 이렇게 두고 양이온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칼륨이 될까요?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수산화가 되는 거네요. 자, 염기에서 염기가 더 들어왔죠. 칼륨이온 하나 들어올 때 수산화이온 하나가 더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해서 나로 갈 때 이제 산성이 들어와요. 산성이 들어오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냐? 야, 나트륨과 칼륨은 무조건 2대1을 유지해야 돼. 더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칼륨 이온, 그 다음에 여기가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요 4에 해당하는 게 그럼 누굽니까? 그렇죠. 염화 이온이 되겠죠. 하나보다 많아져야 되는데 4. 그러면 전체 이온의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나머지 1이 수소 이온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용의 객성이 산성으로 가고요. 마지막에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 우리 염화이온이 하나였어요. 마지막에 추가된 염화이온이 하나에서 4개로 3개가 추가됐죠. 따라서 V1이 1이라면 V2는 몇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요. V1분의 V2니까 1분의 3 해서 답이 3 해서 4번이 되네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10번 문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쵸? 필요하면 설명을 선생님이 해줄게요. 자, 12번 문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염산의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문제 얘네들을 집어넣어요. 각 비커에 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좀 해석을 해줄게요. 4개 모두 다 같은 양의 염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 A와 B에서는 수산화칼륨을 2대3으로 넣었고요. C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을 2V를 넣었습니다. D는 수산화나트륨이 20mg가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나와 있죠. 대개는 정확한 숫자를 준 요런 부분이 좀 포인트 힌트를 주고 가는 부분이다. 염산에서 단위 부피당 수소 이온수가 N개라고 얘기했습니다. 1ml당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N개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10ml는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몇 N개예요? 10N개. 여기도 10N개. 여기도 10N개. 여기도 10N개예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전체 부피가 몇이 됩니까? 30이 돼요. 여기 지금 단위 부피당 수소 또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항상 단위 부피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면 위에다가 일단 전체 부피를 뭐 해주셔야 돼요? 써주셔야 돼요. 자, 2V 플러스 몇이 됩니까? 10. 여기가 20 플러스 10 해서 몇이 됩니까? 30이 되는 거 맞죠? 30을 여기다가 갖다 곱하면 몇이 됩니까? 5N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D에서 무엇 하게 됩니까? 나트륨, 이제 수소 이온이 10개죠. 그리고 얘는 염기성이라고 했어요. 염기성이면 요 5개의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 이온이 10개고 수산화 이온이 몇 개가 됐어요? 5개가 됐어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남았어요, 수산화가. 그 얘기는 지금껏 누구요? 수산화나트륨 20mg가 총 수산화이온을 몇 개를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15개를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5개에서 10개 없어지니까 5개가 남았다라는 뜻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AB 데이터로 와야 되겠죠. B가 산성이면 A는 더 산성이죠. 왜냐하면 수산화칼륨이 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얘네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여기 수산화칼륨이 2대3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중화 반응이 2대3만큼 일어나요. 따라서 A와 누가요? B에서 무엇한 소멸한 무슨 이온이 소멸한 수소 이온은 몇 대 몇이 될 거야? 2대3이 될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수소 이온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맞죠? 그치? 자, 여기서 선생님이 분명 단위 부피당 여기가 수소이온, 수소이온이죠. 근데 우리는 필요한 건 단위 부피가 아니에요. 전체 이온수가 필요한 거죠. 전체 부피를 다시 갖다 곱해주면 남은 수소이온수가 됩니다. 요렇게 갖다 곱하죠. 요렇게 갖다 곱하면 남은 무슨 이온이 돼요? 수소이온수가 돼요. 그러면 결국 10N에서 자, 8분의 몇 N? 3N 그 다음에 2V 플러스 10을 갖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10N이 있었죠. 여기서 남은 수소 이온의 개수를 빼주는 거예요. 4분의 1N 3V 플러스 10을 빼줍니다. 요렇게 되면 이때 요렇게 하면 없어진 수소 이온의 개수가 나오죠. 맨 처음 수소 이온의 개수, 남은 수소 이온의 개수 빼주면 없어진 수소 이온의 개수가 나와요. 그게 몇 대 몇이다 라는 거야? 2대3이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우리가 요거를요. 자, 다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해보면 V가 5mm가 나와요. 너무 웃긴 문제예요. 여기선 단지 V를 구하려고 우리는 조건을 준 거예요. V가 5니까 결국 C에서 수산화나트륨 2V가 들어왔다. 10mg가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수산화나트륨이 20mg에 15N개의 수산화이온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10mg면 2분의 15N개가 들어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의 X 중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냐? 얘들아, 수소이온 10개 들어왔어. 수산화이온 2분의 15N개면 7.5N개 들어왔어. 그러면 실험 C는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수소가 더 많으니까 산성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구하냐?
이 수용액 안에 있는 무슨 이온? 그렇지. 수소 이온. 10N개에서 2분의 15N개를 빼면 2분의 몇 N개가 남습니까? 5N개가 남고요. 이거를 전체 부피로 나눠주셔야 돼요. 전체 부피는 몇이 됩니까? 10 플러스 10이죠. V가 5 나왔으니까 전체 부피가 20이에요. 20으로 뭐 해주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치? 그러면 5, 4, 20, 8분의 1 n이 되네요. 답이 1번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해설에 대한 자료인데요. 단위 부피당 수소 혹은 수산화이온의 수거든요. 단위 부피라 했으니 전체 부피를 갖다 곱하셔야 됩니다. 전체 부피가 몇? 20. 전체 부피가 40. 전체 부피가 50. 전체 부피가 100이에요. 맞죠? 그러면 20을 갖다가 곱하면 몇이 됩니까? 40n이에요. 여기다 40을 갖다 곱하면 몇 n이 됩니까? 40n이에요. 여기다 50을 갖다 곱하면 50n.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 x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전체 이온이 40개, 40개, 50개예요. 자, 그럼 볼게요. 가와 나에서 염산은 같은 양이에요. 그치? 그리고 여기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남은 누가 됩니까? 수소 혹은 수산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실험 나에서 다루갈 때 보면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은 같은 부피가 들어왔어요. 그 상황에서 무엇합니까? 누가요? 여기 50N개로 증가하죠? 수산화 칼륨 때문에. 그치? 그러면 나가 염기, 다도 염기. 그래서 더 들어온 수산화 이온이 몇 N개다? 10N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가가 확실히 산성이죠? 마지막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나와 다가 염기성이라는 걸 알았으니 나머지 하나가 산성 데이터여야지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10N개, 그치? 여기서 수산화이온이 40개가 남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러면 자, 우리 정상적인 식을 세워서 한번 해봅시다. 염산 10ml 속에 수소이온 A개, 수산화나트륨 10ml 속에 수산화이온 B개. 자, 수산화칼륨 뭐 시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에서는 산과 염기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10ml 속에 A개니까 A. 자, 10ml 속에 수산화가 B개니까 빠져야 되죠. 그랬더니 수소이온이 40개가 나왔대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수소이온 A. 수산화이온이 3배인 3B가 들어와요. 그래서 빼줬고요. 나머지 얘가 42가 염기성이죠. 마이너스 40으로 잡아줍니다. 두 식을 빼주면 이 B는 몇이 됩니까? 80이에요. 따라서 B는 몇이 돼요? 40N개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A는 몇이 됩니까? 80N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맞나 봅시다. 80에서 그치? 40 빼니까 40 남은 거 맞아요? 80에서 이 친구 120이에요. 120 빼면 40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80, 120.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온 건 10개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20mm, 40mm, 40mm죠? 그럼 20mm면 여기 160이에요. 40mm면 역시나 160이죠. 그럼 40mm면 몇이 됩니까? 4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 x는 몇이 됩니까? 40이 돼요. 됐을까요? 40이 되는 게 아니죠. x는 자, 저기 남아있는 수산화이온 40개. 요거를 전체 부피 몇으로 나눠? 100으로 나눠. 0.4가 되는 거죠. 1번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15번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의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X와 Y는 각각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혼합전 용액의 전체 부피들이 나와 있고요. 전체 이온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이온수가 나와 있을 때 용액의 액성을 때려치우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 중 누가 산성이고 누가 염기성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기 40, 40, 20, 60 있죠? 자, 지금 보아하니 수산화나트륨이 40, 60인데 둘 다 염기성일 경우 전체 이온 수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2대 3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이온 수가 똑같은 것으로 보아 누구 하나는 산성, 누구 하나는 염기성이겠네요. 자, 그러면 나를 염기성으로 놓으면 여기에 12개의 전체 이온, 그쵸? 그럼 여기 8개가 있을 거고요. 여기 전체 이온이 2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예요? 여기가 이제 40ml죠. 자, 여기서 전체 이온이 몇 개? 12개다 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여기가 6개가 되고 여기도 6개가 됩니다. 현재까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랑 이제 마저 떨어지죠. 이제 X이온과 Y이온이 각각 무슨 이온이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중 하나래요. 자, 여기 염산 있고 여기 나트륨 있으니 얘를 염화 이온이라고 놓고 여기를 나트륨 이온이라고 봤을 때 여기와 여기가 1대2를 이루는지 보셔야 되겠네요. 자, 얘를 염화이온이라고 봤으니까 여기서 몇이에요? 30ml 중 무엇입니까? 염화이온은 전체 이온의 반이죠. 6n의 반이니까 3n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나트륨 이온은 전체가 80ml고요. 자, 나트륨 이온이 몇 n개예요? 4n개예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약분하면 10분의 1 대 20분의 1로 몇 대 몇이 됩니까? 2대 1이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X이온을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을 무엇이에요? Y이온을 나트륨 이온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20분의 1을 몇으로 놓은 거예요? 20분의 1을 1로 놓은 거예요. 나머지 이제 기억과 니은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염화이온이 여기서 몇 미리 안에 80ml 안에 몇 개가 있는 거죠?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놓았을 때 기억은 어떤 상대값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치? 그럼 기억은 몇 분의 몇이 돼요? 4분의 3의 값을 갖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니은도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전체 부피가 원래 우리가 20분의 1을 1로 놓기로 했어. 전체 부피가 30. 그 안에 있는 누가 됩니까? 나트륨 이온 N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배율을 가질 것인가 라고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 니은은 어떻게 나옵니까? 3분의 2가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가 3분의 2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A는 몇 N이겠어요? 전체 이온수는 6N이 되겠죠? 자, A는 3N이다 틀렸고요. 생성된 물분자의 수의 B는 가에서 생성된 물분자 수 12개, 8개 들어갔으니까 8개. 다에서 생성된 물분자 수 6개, 2개 들어갔으니까 2개. 4대1 되는 거 맞죠? 기억과 니은은 3대1 아니죠. 그치?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1번이 되네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이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준비하고 염산 10ml를 비거에 넣습니다. 자, 나의 비거에 수산화나트륨 Xml를 집어넣었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순수한 염산 몇 ml예요? 10ml예요. 뻔하죠? 맨날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주니까요. 그러면 A이온이 있고 B이온이 있는데 우리 나수용액안에 A이온은 있어요. B이온은 없어요. 그쵸? 그러면 B이온은 수소도 염화이온도 아니고 A이온이 수소 혹은 염화이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무엇입니까? 10 플러스 누가 돼요? X가 돼요. 라가 무엇이 됩니까? 10 플러스 X 플러스 누가 됩니까? Y가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염산 10ml에 수산화트륨 Xml 집어넣고 다시 염산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B이온은 없었다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집니다. 그쵸?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생겼어요. 다시 없어져요? 그러면 B는 무슨 이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산화 이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A이온은 역시나 음이온이니까 염화이온으로 확정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A는 음이온으로서 염화이온이니까 10ml를 4에다 갖다 곱하면 염산 몇 ml 속에 맨 처음에 10ml 넣었죠. 이 안에 들어온 염화이온이 몇 개라는 뜻이에요? 40N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40N개 있고요.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왔을 때도 염화이온은 40N개예요. 자, 그런데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2라고 했으니 10 플러스 누구 x 곱하기 몇 2는 40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면 20 플러스 2x는 40이거든요.
따라서 x는 몇이 나옵니까? 10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전체 부피는 2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에서 다시 염산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염화이온이 늘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우리 염산이 10ml에 40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ml에 몇 개 들어옵니까? 4개 들어와요. 그쵸? 자, 그렇다라면 Yml에는 4Y개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에 있는 염화이온 정리를 해보면 원래 40개가 있었고요. 그치? 거기서 몇 Y개가 더 들어와요? 4Y개가 더 들어온 거예요. Yml 들어왔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음이온이 무엇합니까? 단위 부피당 3개야? 여기 전체 부피는 몇이 됩니까? 요거 합쳐서 20이죠. 20 플러스 Y가 전체 부피예요. 이거를 여기다 갖다 곱하면 요만큼의 염화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0 플러스 누가 나옵니까? Y가 나와요. 자, 그러면 60 플러스 몇 Y? 3Y가 되나요? 계산하면 Y는 20이 나오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염산이 몇 미리가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20ml가 들어와요. 그러면 염산 처음에 10ml에 40N개 들어왔고요. 추가로 나중에 염산이 몇 ml가 들어왔을 때 20ml가 들어왔을 때 무엇 하게 됩니까? 자, 저기서 80N개의 수소이온이 들어오게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자, B이온, 이제 여기 이제 수산화 이온이죠.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전체 부피가 20이어서 요거를 4에다 갖다 곱하면 80N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염화이온이 가지고 들어온 40개의 수소이온과 중화 반응이 진행되고 80개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 누구는요? 수산화 나트륨 무슨 미리에서는 X미리, 즉 10미리에서는 40개가 중화 반응하고 80개가 남았으니까 120N개의 수산화 이온이 들어왔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다와 라 과정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 다와 라 과정에서 각각 생성된 물 분자 수인데 요거 많이 틀렸어요. 자, 다에서 수소이온이 40개였고 수산화이온이 몇 개요? 120개가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에서 생긴 물 분자 수가 40개예요. 그 다음에 염산이 20ml가 들어오면서 몇 개가 들어왔죠? 80개의 수소이온이 들어왔어요. 원래 수산화이온이 80개가 남아있었죠. 그 상태에서 80개가 들어오니까 라에서 생긴 물 분자 수는 80개예요. 됐나요? 그러면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몇이 돼요? 2가 되네요. 가에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몰농도를 말하는 거죠. 염산의 몰농도 10ml에 40개였죠. 그치? 수산화 나트륨이 10ml에 몇 개였어요? 120개였어요. 그러면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3 맞아요. 라 과정 후 수용액은 산성이다. 라 과정 후 수용액은 산성이다. 라에서 결국 앞에 있던 수산화까지 수소가 다 없애고 수소는 안 남았거든요.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됐을까요?